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게 경기도 전세가율인데 지금 62.7 뭐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면 지금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이거 수도권 전세가율인데 수도권도 거의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수도권이 59.8, 경기도가 62.7.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전월세 전환율도 보시면은 수도권이 5.2, 경기가 5.4인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5.4, 5.5에서 이제 5.4로 내려왔잖아. 이게 왜 내려왔냐면 요거에서 요게 더 많이 오르면은 요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요게 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요. 예. 한번 보시면은 여기 여기죠. 요 구간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요만큼 반등을 한 요거고요. 이게 아마 10월까지, 9월까지예요. 그래서 서울은 13.05% 상승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는 9.31% 상승했는데 최근 하락기 동안 수도권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24.7% 하락했으며 이후 7개월간 9.1% 상승했다. 요건데요. 이게 사실은 25%, 30%요 정도 하락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마 나이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22년 하반기부터 폭락을 했고 23년은 24년을 위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이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 마크 잘 보면은 좀 마크가 이상한데 예, 여기 뒤에가 여기 앞에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이키 마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이제 공급인데 이 공급을 한번 보면은 이게 어, 공급을 볼 때 전국을 한꺼번에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따로, 그 다음에 부산 따로, 대구 따로, 울산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이 부산이랑 광주인데, 이 부산에 비해서 이 광주의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은 대구에 비해서 이 광주의 변동성이 작아요. 이게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가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대구와 부산에 비해서 균등하게 나와요. 이 균등하게 나오면 요 가격 지수의 변동폭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균등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요 가격 변동폭도 작아지는데 공급이 요렇게 나오면은 요 가격 변동폭도 커집니다. 광주 같은 경우가 이 인허가 입주 물량이 균등하게 나오는 편이라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요 대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월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가 올해 1월에 미분양 공포 커진 대구 급기야 신규 주택건설 사업 전면 보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 입주 물량인데 23년 4분기까지 많고 계속 쭉 줄어들어요. 근데 요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까지 좀 많다고 보고 있고 25년 1분기부터 적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요때 타이밍이 어쩔까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근데 어차피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이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우선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가격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은 원래 부동산의 근본은 공급인데 이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다 같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 금리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보수적으로 타이밍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23년 4분기에 많고 이제부터 많지가 않은데 이때 잠깐 있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도권이 이제 이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이때 왜 많냐? 둔촌주공 때문이요.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이 나오고 이게 26년 3분기까지도 계속 적은데 26년 4분기에도 적을 거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23년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24년까지 26년까지 계속 부족할 거고 24년 인허가 물량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겠지만 이게 보통 시장이 상승장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나서야 인허가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3년 바닥이 나오고 2015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2015, 2016에 인허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입주 물량으로 요게 2018년, 2019년 이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돼야지 봐야겠지만 24년에도 인허가 물량이 많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보셔야 되고요. 뭐 인구수는 뭐고 뭐 이거 이제 인허가 입주인데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 입주까지 최소 3년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급한 상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냐? 잠깐 보면은 정부의 이제 공급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비아파트에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이 있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뭐 생숙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요 공시 가격의 126%만큼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게 막아놔서 지금 수요가 급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급감이 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합니다. 필로업장님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짓죠. 예, 그래서 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 뭐 도생 같은 경우 뭐 1년이면 나오고 오피스텔이면 2년이면 나오고 뭐 이런데 이 비아파트 쪽에서 지금 이제 공급이 쉽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가로주택 모아타운 요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빌라 단독 다가구 요건데 여기도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굉장히 126%로 막아놨고 수요도 급감하고 공급도 급감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빠르게 재건축 이제 재개발을 시켜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요건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공사비가 급증을 했잖아요. 근데 가로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예요. 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 공사비 인상에 대한 타격이 더 큽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한 박스를 사면 더 싸고 뭐 배추를 사도 뭐 엄청 많이 사면 좀 할인해주고 이러듯이 공사비도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어요. 한 평당 공사비가. 지금 연면적당 공사비가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내년에 이제 1000만 원까지 오를 거예요. 왜냐면 제로에너지 5등급 거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30% 정도 오를 거예요. 20% 이상.
그래서 요 공사비 이슈가 있어서 요것도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이 정석적인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죠. 근데 요것도 쉽지 않은 게,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노후화되면은 그냥 통과를 시킨다. 정확하게는 안전진단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진행하다가 안전진단을 통과시켜라 요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고 안전진단 통과되고 뭐 추진이 설립하고 10년이잖아요. 빨라야 10년인데 2023년이잖아요. 24년이죠.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 하면 2033년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정부에서 공급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건데 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 이제 모아타운지에 가가지고 모아타운을 빠르게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사실 빌라업자님들과 그 화가 형님들이 굉장히 작업하시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입주 물량 추이 요거는 뭐 보시면은 뭐 전국 줄었고 뭐 23년 대비 24년에 전국이 줄었고 뭐 서울 줄었고 경기 줄었고 인천 줄었고 뭐 부산 줄었고 뭐 대구 줄었고 뭐 광주 줄었고 뭐 이렇게 다 줄었다. 근데 예, 광주는 좀 늘었는데 대전도 좀 늘었고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시장 보실 때 세종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24년이 대부분 줄어요. 그리고 25년도 줄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은 입주 물량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네. 그렇고 이게 택지 공급 실적인데 택지 지정 실적 공급 실적이거든요. 지정을 해야지 공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이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19년, 20년, 21년, 22년에 이 택지를 지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고 그거를 폐지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은 공급이 신도시 vs 구도심. 이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할 거냐 아니면 신도시 택지에다가 만들 거냐 요건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이 구도심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신규 택지 지구를 지정을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이제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아니 구도심 개발은 무슨 구도심이냐 예, 신도시로 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서울시 장님께서도 조금 이제 구도심 개발에 반대적이신 분이셨고 하니까 신도시 개발로 가자, 택지지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택지지구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택지지구가 나오고 보통 10년 정도 지나야지 공급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현황인데 뭐 이때부터 공급이 거의 없죠. 예. 그러면 2019년에 지정이 된 거는 언제 공급이 나올까? 2029년쯤 나오겠죠, 대충.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빨라야 2029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2029년까지는 신규 택지지구로 인한 시장 하락은 우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